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BBCC의 정우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키스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땡스기빙 잘 보내고요. 보냈는데 어제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그쵸. 한국에서의 네. 사건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오늘 또 이렇게 네. 오셨네요. 네. 네, 키스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저도 충격을 너무 받는 기사를 봐가지고요.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가?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도 또한 그랬는데 진짜라고 이게 인지하는 순간 진짜 저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런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순간 이게 그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들을 제가 막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영화로도 봐왔잖아요. 물론 제가 그 시대를 막 이렇게 체감 있게 살았던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를 살아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최근에도 영화로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순간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갑자기 겁나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그렇죠. 들면서 진짜 갑자기 너무 불안과 공포가 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어제 오전이죠. 여기 네. 시간으로는 한 9시경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준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상한 뉴스가 올라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한국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됐네요. 그래서 다들 가짜 뉴스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각각 핸드폰을 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리냐고 다들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그럼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큐스마켓에서 얘기하신 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계엄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그 역사에 그 발생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친척분하고 거기 살고 계신 친척분하고 통화를 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난리가 아니라고 지금 지금 길거리에 사람 죽은 그런 시신들이 널려 있다고. 세상에.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요. 이게 사실인가? 그냥 영화인가? 무슨 영화 얘기하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런 그때의 이야기가 그때의 사건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예. 계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 네, 그 계엄이라는 말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또 그런 일들이 한국 역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또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전쟁 겪으셨던 분들은 군인의 그 군복만 봐도 무서운 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총만 나와도. 근데 그 뉴스 그 화면에 국회의사당에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고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이제 진입하는 모습,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네, 저도 어제 사실은 오전에 여기 한 교단의 노예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젊은 교회 만들기, 그러면서 이제 3040 세대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분이 되게 좋으신 목사님께서 잘 하고 계신 분께서 네.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그렇죠. 거기를 가고 있었어요. 어. 거의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네. 바로 복귀했죠. 사무실. 예, 복귀해서 지금 우리 뉴스팀 전체와 함께 그러게요. 뉴스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기회는 한국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를 통해 그런 매체를 통해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실시간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제 그 한 앵커가 네. 울더라고요. 그 울먹거린 영상이 있어요. 네. 그 국회 그 사당 잔디밭 거기에 어. 그 저도 여의도에서 예전에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 여의도를 매주 갔었죠. 예, 그런데 거기 잔디밭에 헬기가 내리면서 그렇죠. 그 내리는 맞아요. 장면을 그런 거 보면서 봤어요. 그거를 이제 딜리버리 하고 있는 그 보도하고 있는 앵커가 네. 울먹거리는 영상이 지금도 아마 네. 짤로 돌고 있을 텐데요. 네네. 그만큼 한국사에 잔존하고 있는 트라우마. 트라우마죠. 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제 특히 저희들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계 미국인이든 아니면은 잠시 나와 있던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모국, 한국에 대한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전쟁 난 것처럼 거의 그럼요. 전시 상황처럼 네. 예, 실제로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요. 그렇죠. 국가 네. 통제가 안 될 경우에 비상적으로 내리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한국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그런 그렇죠.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에 대한 뭐 걱정도 있고 한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은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도 사실 어제 기사를 계속 쓰고 이제 보도를 계속해서 저희가 정원 뉴스하고 계속적으로 긴급하게 속보도 나가면서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 떨리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저도 이제 그 연합뉴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기사들보다 실제로 실황으로 이제 방송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예를 그럼요. 들어서 여야 대표들의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적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바로 이제 막 네.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진짠가? 그러니까요. 예.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회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뇌가 이게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이걸 자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컴퓨터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게 영화의 장면인가? 아니면 실제 장면인가? 정말 이런 게 현실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맞아요.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서 저게 정말 영화가 아니고 정말 여의도에서 저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지고 지금은 이게 종료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지금 또 말을 꺼내고 하니까요 제 심장이 다시금 그렇죠. 벌렁벌렁해지는데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 한순간 이렇게 불안에 쌓이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정말 회로가 꼬인 것 같은 예. 네, 그런 맞습니다. 불안정함. 전화가 이제 왔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하고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가슴이 떨린다고 심장이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데 또 한국에 사실 분들도 얼마나 더 위기감을 느끼셨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한국에는 사실은 정치 관련된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 뭐 양 진영에 다 많으신데 뭐 그런 인기가 많으신 네. 유튜버 채널을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제 여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말들이 어제는요 평소에 하던 말들, 그러니까 평소 유튜브 방송들은 사실 말을 조금 가하게, 그러니까 격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많이 썼고 네. 또 이제 진보 진영이나 뭐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맞아요. 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는 강도가
그거 평소 하던 거에 한 10배? 거의 뭐 그냥 맞아요. 예, 뭐 걸게도 예, 하셨나 보네요. 걸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화나고 막 분노에 찼을 때 네. 나오는 어떤 감정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전체 또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미국에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의 지금 소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소장님, 네. 일반적인 반응이죠. 맞습니다. 이 반응이 네. 저는 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럼요. 어쩌면은 일시적으로 어제 이제 하루 동안은 네.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충격이죠. 예.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회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정상입니다. 모두에게 다 정상이고요.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 노멀한 것, 정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것은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좀 전에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은 뇌 회로 구조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믿을 수 없는 그 충격 때문에 순간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emergency, 비상 상황,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자동적이에요. 네.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착각해서요.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순간 방어 태세.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방어 태세를 갖습니다. 우리는 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사실 네. 이거를 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게 네. 사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뭐 집안에서 작은 사건이던 아니면 이렇게 네. 국가적인 큰 일이던 네. 이런 생겼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그럼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또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소장님께 이게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를 네. 사실은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의 뇌는요. 사람의 뇌. 뭐 동물들 뇌는 뭐 더 하겠지만요. 우리 사람의 뇌도 우리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일반적입니다. 전 우주적인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는 정말 완전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뇌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모드로 가냐 하면 서바이벌 모드.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 네. 그 모드로 예.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조프로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뭐 10배 싸나워졌다고. 네, 싸나워졌어요. 예, 싸나워졌. 정말. 그 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뭐 방송인들뿐 아니라 네, 어제는 그 각 당에 이제 네. 왜 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네.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대표급들에서는 조금 이제 네. 안심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맞아요. 밑에 이제 스피커들은 특히 네. 어제 천하람 그 기억신당 말씀하시는데 아침에도 뉴스 듣고 네. 오는데 와 세더라고요. 예, 세죠. 네네. 예, 뭐 욕설, 뭐 독설, 뭐 하여튼 그게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입니다. 생각은 딱 하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뭐든 간에 막아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뇌가. 네. 안 그러면 나는 죽는다. 안 그러면 우리는 끝장난다.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다 멸종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뇌는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예. 얘기를 들으니까요. 진짜 처음에 조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가 그렇게 국회 현장 앞에서 헬기가 내려오면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울먹거리면서. 그러니까 그 울먹거림의 그 감정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뇌에서 전달되는 그런 네. 그런 비상사태의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의 반응이죠. 네. 네.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 본 적이 없는 네. 저희들도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간접적이나 아니면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런 비상계엄이나 어떤 계엄군을 직접 마주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공포죠. 네네. 네. 뭐 그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네. 그 비상계엄 시기에 네.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잖아요. 네. 모든 게 통제당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저도 어제 조금 불안했던 게 네네. 지금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막 어제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이 통제되면 네. 내가 어떻게 한국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듣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뉴스를 네. 통해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막 기사를 쓰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일단은 우리가 앞머리라고 하는 거는 판단력,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고 또 이 뒤쪽으로 편도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머리, 뒷머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비상사태가 이제 뇌가 스스로 나는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선포를 하면 앞머리보다는 이 뒷머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의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을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성적 판단이 약해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나 이러다 죽겠다. 막아야 된다. 뭘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몸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네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그러다 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면 슬픔과 우울함이 또 느껴지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요.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게 되는 거죠. 어제 사실 이렇게 뭐 두통이라든지 네.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큐스맘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셨나요? 저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내가 너무 그거를 과민하게 생각을 하나? 그래서 두통이라는 거를 그거랑 연결하지는 맨 처음에 못했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뭐 두통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거랑 연결을 못했었는데 혹시 내가 또 그런 기사가 뜨고 그거를 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심장이 또 벌렁벌렁 거려지면서 두통이 오는 게 이런 게 또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연결을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 또 가정일에 또 지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진짜 노력을 했었던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이제 평소에 저희들이 다 뉴스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일어나는 뉴스 이상의 어떤 예전에 제가 기억에 네. 그 뭐죠? 그 중동에서 전쟁 발생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런 뉴스만 봐도 계속적으로 속보 뜨고 브레이킹 뉴스 그렇죠. 뜰 때 마음이 계속적으로 막 불안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한국에서 이제 먼 나라지만 이제는 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나라에서 뭐 맞아요. 저희 조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불안함들 그리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들도 네, 맞습니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큐스만 말씀하셨듯이 또 극복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요. 저희가 이쯤 돼서 우리 네. 큐스맘이 또 전해주는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소장님 네. 우리들이 좀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도 좀 추스려야 되고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일들은 또 정치인들 또 여러 이제 분들이 네.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네. 극복하는 방법들을 조금 노래 듣고 와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스맘. 네, 오늘의 곡인데요. 오늘의 곡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트라우마, 이런 충격, 이런 비상사태로 인해서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진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두통이 올 만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른 곡이에요. 제목은 그러세요. 제목은 축복이라는 제목이고 예람 월십의 노래로 듣습니다. 여기 안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너를 위하신다. 너를 위해 일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곡을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눈을 감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셔서 지금 막 정말 지금 막 폭발적으로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브레인에게 좀 쉬는 시간을 좀 주면서 네. 평안할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좋으네요. 해서 곡을 골랐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몸을 좀 이렇게 이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예람 워십이 들려주는 축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아멘
네, 잘 들었고 왔습니다. 네. 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말들이 또 단어들이 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평안했습니다. 네. 네. 네, 그 평안을 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네. 네. 우리 소장님의 또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정신 세계가 네. 신체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저희가 이 기지개 펴고 뭐 이런 이렇게 이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도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죠, 소장님. 네, 맞아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로 굉장히 총집합체예요. 복잡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원인을 각각으로 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감정, 또 행동으로도 보고, 또 신체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추천하는 웹사이트가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예. 대한민국 네. 정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정말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트라우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트라우마로 겪는 문제들 때문에 겪는 이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여러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해소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좀 추천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제가 좀 덧붙여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요, 좀 릴렉스, 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이라는 네네. 말 좀 아까 우리 큐스만께서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글의 법칙처럼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뇌는 사나워요. 내가 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지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나워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또 다행히 한국의 경우 뭐 한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 게 한 6시간 만인데,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어떤 군사적인 뭐 충돌 같은 거는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해제가 됐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도 그 기사의 내용을 보실 때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좀 아까 전에 우리 조프로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어떤 앵커가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다. 네네. 그 이유가 헬리콥터가 지금 내려앉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헬리콥터를 보고 순간적으로 감동이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감, 두려움, 또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불안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그런 뉴스 기사나 동영상을 보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했어요. 지금 의사당에서 군인들하고 시민이 몸싸움을 하다가 한 군인이 시민을 밀쳤어요. 그랬는데 다른 군인이 와서 그 시민을 안고 토닥거려 줬어요. 네. 네.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예요. 네. 힐링이에요, 진짜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군인의 모습 있잖아요. 계엄군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는- 영화에서 보면은 네.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타고 가는 헬리콥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군인들의 헬리콥터가 아니라 사람들을 토닥거려주는 정말 위로해주는 군인들이 타는 헬리콥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장면을 봐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장면. 네네. 그게 우리에게 힐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더라도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나 동영상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설, 나쁜 이야기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옳은 것을 얘기하되 정말 예의 있게 좋은 언어로 착한 말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해 주는 기사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예, 보다가 이게 이건 좀 말이 너무 독설이다. 그러면 다른 거를 돌려보시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보시는 게 좋다. 예,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뇌를 어떻게 지금 컨트롤할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네네. 우리의 뇌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변화시켜 볼까? 라는 말은 곧 우리의 뇌가 이제는 평온을 찾아. 야, 뇌야, 이제는 지금 비상사태 아니야. 지금은 평화의 상태야. 라고 자꾸 설득해야 돼요. 그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안정화 기법. 예, 안정화 기법.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법. 너무너무 잘 해 놨어요. 안정화 기법. 그 내용을 제가 좀 덧붙여서 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 드려 볼게요. 네네. 먼저 숨을 쉬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쉬는. 숨. 네. 네. 숨을 쉬는데 자 한번 두 분도 해보세요. 청취자분들도 해보세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릴렉스를 하는데요.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요. 왼손은 배에 대고요. 배꼽 정도에 대고 그리고 나서 배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가슴에 대한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고 왼손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겠죠.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숨을 코로 쭉 들여 마셔 보십시오. 예, 조프로님 가슴으로 말고 배로. 배로요. 예, 배로. 네. 잘 따라해 보세요. 배로. 네, 큐스만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쉴 진짜 때는 릴렉스가 돼요. 예, 내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만약에 천천히가 안 되신다면 성격이 급해서 천천히가 안 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코로 너무 급하게 내뱉지 않기 위해서 하고 소리를 조금씩 내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러면 내쉴 때 그 공기가 내 배 쪽으로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는 느낌까지 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자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뱉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요.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요. 발가락부터 힘을 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안 나왔지만 이 방법은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이에요. 릴렉스하는 방법이에요. 자, 발가락부터 힘을 빼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발바닥에 힘을 빼고 계속 숨은요. 쉬면서 발꿈치에 힘을 빼고 그래서 조금씩 좀 올라오는 거예요. 정수리까지. 그리고 종아리에 힘을 빼고 또 허벅지에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빼고
등에 힘을 빼고 또 가슴에 힘을 줘. 배에 힘을 빼고요. 특히 어깨 쭉 늘어뜨리고요. 팔에도요. 그리고 목에도 힘을 줘 빼는 겁니다. 그리고 턱과 연결되어 있는 혀, 뒤통수, 또 눈, 코, 입에도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귀 쪽, 그리고 정수리까지 릴렉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안정화 1단계 우리가 예.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방송하다가 이제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1단계라고 하셨는데 1단계만 해도 네. 온몸이 진짜 릴렉스가 되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전 순간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네. 사우나에 와 있는 예. 꿈나라 네. 가시는 줄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우리 큐스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이게 제가 봤는데요. 네네. 어떠셨어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또 그 얘기를 막 꺼내니까 다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진짜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그 릴렉스 안정화 1단계를 딱 했는데 정말 마음이 되게 많이 평안해졌어요. 정말로. 네. 몸이 진짜 릴렉스가 되니까 진짜 조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사우나 갔다 나왔을 때의 그 느낌 정말로요. 저 큐스만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다녀왔습니다. 네네. 꿈나라를. 네. 눈 감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네, 심장이 다시 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릴렉스를 좀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정말. 경험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 남겨주시거나 네. 카톡으로 네. 메시지 주시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듯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평소에도 네. 어떤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쳤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급박한 어떤 이야기들 뭐 네. 친구 소식도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 소식들도 있고 네. 그랬을 때 네.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소장님. 되죠. 일단 내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구나. 나의 뇌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구나. 그것만 먼저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것만 해도요. 훨씬 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뇌 상태를 항상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신 분들은 위기 상황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나 네. 아니면은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막 나가는지를 좀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걸 평소에 조금 안다면 알고 조절하는 거하고 그렇죠. 저희가 영어에도 많이 쓰지만 out of control. 네. 네. 예, 그 상황이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컨트롤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내가 이 상황을 자칫 컨트롤할 수 없겠구나. 나는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뇌는 내가 이러다가 끝장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내가 적절하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 글로 내 생각을 적는 것은요 우리 정서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뭐 일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네. 정리하고 마음도 좀 정리해보고 네. 자신의 마음을 어떤 활자로 또 눈으로 읽는 어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유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꺼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지금 글로 쓴다는 것은 그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잘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뭘 쓰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뭐고 지금 이 상황,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적어보고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남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일 말고요. 네. 내가 지금 당장 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전화 한번 해보고 네, 전화 이런 거 말고요.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으로서 네. 이 위기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나한테 정말 좋은 의미, 선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어제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네, 단톡방에 많이 이게 초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진보는 이제 뭐 민주시민 이렇게 네. 나누고 보수이신 분들은 네, 애국시민 이렇게 호칭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비상계엄에 대한 막 지지하시면서 그렇죠. 막 더 세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큰일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하는 어떤 방향성은 좀 다르셨어요. 다른, 예. 근데 막 이렇게 한쪽 막 이렇게 하다가 네. 한쪽 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길게 보통 막 길게 네. 쓰시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조용하게 딱 한 문장. 네. 우리 기도합시다. 아, 근데 그 후로 그런 어떤 막 날이선 말든보다는 조금 정제된 그렇죠. 정돈된 얘기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수위는 여전히 조금 있으시지만 그럼요. 네. 그래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막 이렇게 여기서 한들 일단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네.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안정을 갖고 다시 한번 맞아요. 이 팩트를 보게 되는 네.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다른 사람 내가 분노가 일고 내가 화가 나니까 같이 화내자 보다는 우리가 앞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게 훨씬 서로에게 좋다. 나중을 위해서도 그게 현명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큐스맘 어떠세요?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들어요. 네. 오늘은 방송에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 그 브레인이 자기가 아웃 오브 컨트롤 되지 않도록 정말 그래서 네. 그런 독설과 지금 그 카톡의 단톡방에 그렇게 막 강하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막 언어 선택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쁘게 막 했던 그런 브레인을 좀 잠잠하게 평안하게 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이미 일단락 났지만 네. 네.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의미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네,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상처가 난 곳에는 약이 필요하구나. 네. 반창고가 필요하지.
칼로 막 지금 거기를 막 더 예. 덧나게 한들 맞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잘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 물려가던가요? 저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록 알고 있는. 뭐 어쨌든 간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물려가든 굴에 들어가든. 하긴 물려가야 굴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그 방법이 없다. 우리가 평안을 뭐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뒷머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 이제 앞머리가 그것을 regulate 해줘야 된다. 통제해주고 조절을 해줘야 된다. 네.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전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선물 포장의 달인들께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희를 놀라게 하네요. 너무 크거나 까다로운 선물이란 건 없군요. 정교한 소체에 엿보이는 여러분의 창의성은 따라올 사람이 없고 글리터를 사용하는 독창성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는 선물 포장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커다란 빨간 리본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렉서스 디셈버 툴 리멤버 세일즈 이벤트에서 일부 차량에 제공되는 그러면 오퍼를 누리세요. 1월 2일까지. Experience Amazing 렉서스 딜러에서.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빨리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네. 중간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네,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릴렉스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 또 대화들 나눌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평안을 찾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큰 축복이다. 특히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 예. 예,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와, 어제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선포를 하더라. 계엄령을 선포하더라. 야, 그때 나 너무 충격 받았다. 그래, 나도 충격 받았어. 여기까지만이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와, 나만 충격 받은 게 아니구나. 네. 같이 충격 받았구나. 야, 근데 이게 도대체 그 이유가 이렇게 한다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겠지. 근데 어떤 뉴스에서는 또 그 이유가 이렇대. 그래, 뭐가 맞을까?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겠지, 또 저게 맞겠지 하겠지만 아직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번 더 뉴스들을 한번 기다려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줄 수 있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했을 때 평소 내가 갖고 있었던 의미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너 이렇게 보면 어때? 너 이거 할 줄 알잖아. 큐스맘, 그때 같이 충격 받았죠? 요번에 방송 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공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권유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큐스맘에게는 되게 좋은 친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서포트 해주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 네네. 네,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 라인 홀튼 리버라는 사람이요. 우리 아주 유명한 그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는데요. 사람들에게.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유명한 기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해야 할 기도, 생각, 이 교과서 같은 우리 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평안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기도문 들으시면서 우리 큐스맘 또 네.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진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고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적 위기 시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 이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한 이 글을 보시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반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믿음과 충격, 뭐 이렇게 공포 이런 거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극심한 배고픔, 혹은 식욕 상실. 이게 네네. 눈에 딱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진짜 입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평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좋으네요. 네. 네.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추운 날 네. 아이스크림도 예. 좋고요. 속이 타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드셔보세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네. 본인들이 그런 긴장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이완시킬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아주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할 때 이건 별거 아닌 일 같은데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네. 네. 이런 마음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네. 네, 저희 또 이제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1시간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소장님 그리고 네. 큐스맘 혹여나 이번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조금 불안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이렇게 좋은 조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릴렉스 되셨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방송 후에도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뉴스를 너무 이렇게 막 뜨는 대로 다 진짜 독서를 품어내는 그런 뉴스까지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골라서 선택해서 좀 좋은 언어로 팩트를 잘 전달하는 뉴스들을 좀 보고 우리가 마음을 좀 컨트롤 해가면서 이 시간들을 같이 손잡고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시간이 지나면 위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런 특히 뭐 요번 어제 같은 이제 일은 이미 뭐 일단락 됐지만요. 모든 위기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불안감이 이제 잦아들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 두려움, 불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들 때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1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인데요. 네. 가사에 보면은 그래요. 힘이 들 때 하늘을 한번 보라고, 혼자가 네. 아니라고. 또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이 비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일 맞죠? 네, 어려운 일 겪었죠. 네. 생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극복해 나가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또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히 또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키스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